안녕하십니까. 다른 썰전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인 만큼 한 주의 길잡이를 제대로 잡아드리니까 1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해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샵 0988로 급등왕 전문가, 샵 0988로 박진섭 전문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듯이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 투자와 관련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다 채워서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트레이드 클래스 주제를 공개합니다. 급등왕 전문가께서 직접 선정한 주제 함께 보실까요? 반도체, 증권, 항공, 자, 신삼국 시대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에 오늘 강세였기 때문에 거기다 증권, 항공까지 빼면 별거 없다라는 또 시각도 있잖아요. 네. 우리 이 세 업종을 좀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등왕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증권을 또 지난주에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과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자체가 제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네. 저기 이제 신삼국 시대를 하니까 삼국 시대 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제 반도체 업종을 좀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관련 그 종목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1위, 2위를 결국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가 결국은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글로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과 메모리 반도체와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과정 속에서는 그 마켓 셰어 자체가 확산되었죠. 거기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증이 생기고 가격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DRAM 시장에서 DDR의 점유율이 이제 보면 DDR5의 점유율이 10에서 15% 정도 확대될 거라 그런 전망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비메모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부분에도 결국 시스템 반도체 쪽에 2030년까지 약 133조 원을 투자한다. 그런 또 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반도체 부분에는 거의 뭐 휩쓸겠다는 그런 거 지금 실제 야심찬 그런 또 지금 실제 보면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8일 연속 그리고 SK하이닉스에는 9일 연속 순매수를 보인 이유도 뭐냐면은 결국은 그러한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상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반도체 관련주에 영향을 주는 건 DRAM 가격입니다. DRAM 가격 자체가 보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안전자산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국내 실제 1위, 2위 기업이면서 결국은 기업의 실적도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를 사는데 이왕이면 우량주 위주로 사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전 인수다고 그랬죠. 재능 눈물대기 뭐냐면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50% 이상 그 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를 부양함으로써 결국은 그 투자 가치 자체가 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다. 결국은 이제 주가의 부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증권사도 봐야겠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지난 그 목요일 날 한번 점검 드린 바 있습니다. 드린 바 있고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 자체 그냥 증가한 것이 아니라 대형 증권사 보면은 한 200에서 300% 정도 영업이익 급증을 했어요. 3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증권사 영업이익 증가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동학개미의 힘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실적이 개선됐고 자 그렇다면 지금 올해 그러니까 4분기 그리고 내년 1월달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도 상당히 저는 그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수익 구조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증시가 화랑을 보이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한 부분이 증권사의 영업이익 증가나 또는 수익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항공사를 좀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그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하는 방식은 일단 물론 대한항공의 그런 어떤
그 부분 자체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산업은행, 국책은행이죠. 예, 산업은행에서 한진칼에 총 8천억 원을 투입한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한질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치의 희석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결국은 7위의 항공사가 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좀 개선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사,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이 높은 부분을 어떻게 좀 감내하면서 일단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는가. 물론 이제 전 국책은행의 지원도 있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는데요. 다행스럽게 지금 보면은 3분기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영업이익 자체가 낮다. 그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대형화되는 건 좋은데 다만 이 부채 부분,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 보면은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아도 결국은 수익 구조 자체가 좀 이제 그 이자 부담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잘 좀 해결한다면은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상당히 좋은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지난주 그 목요일이었죠. 네. 딱 나오셔서 그때 반도체와 증권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셨는데 전망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정말 다행입니다. 여의도클래스에서는 좋은 분석을 해주셨고요. 항공 쪽에서는 또 스칼렛 전문가가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네. 자, 이 새 업종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세요? 신삼국시대라는 제목까지 거창하게 달았는데 박태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을 좀 유망하게 보세요? 예, 뭐 저희 뭐 세 가지 업종, 사실은 다 뭐 제가 아마 반도체는 제가 아마 9월달에 이미 저희 좋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예, 그때 아마 다 BBI 많이 저희가 회자가 되고 있을 때였죠. 근데 반도체는 이미 제가 9월달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고요. 이미 그런 현상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이번 달에 지난해죠. 예, 같은 기간보다 지난 10월달에요 이미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 뭐 비메모리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 성장주에 가깝지만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미 그 서버 디램 이 부분도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서버 디램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놀라운 거는 반도체의 대표적인 디램 수출 이미 14%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수출이 90%가 넘게 말 그대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제가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 반도체 증권 항공주 중에서 당연히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증권주를 보자고 놓고 보면 저희가 증권주 사실은 약간 그 악재와 호재가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은 올해 놀랍죠. 예, 누적 거래 대금이 올해 4,700조 원입니다. 작년도 거래 대금은 약 2,300조 원인데 벌써 작년 거래 대금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의 활성화, 또 SK 바이오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어떤 IB 쪽, 공모주 흥행, 이런 모든 부분이 어우러지면서 실적 개선을 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중요한 건 또 저희가 정부의 유동성 주식시장 유입 의지죠. 그래서 말 그대로 뉴딜 정책, 뉴딜 펀드 조성, 또 공매도 금지 조치, 또 뭐 대주주 양도세,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가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 상장 기업들을 살림으로 해서 낙수 효과 기대되는 어떤 중소기업들까지, 그러면서 고용 효과가 창출이 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가 결국은 주식시장을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이번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 공매도에서부터 대주주 양도세 부분까지 이렇게 정말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증시가 이렇게 간 적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든 흐름이 사실은 정부의 강한 주식시장 말 그대로 살리려는 의지가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놓고 보면 4분기가 증권업종이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전통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불안전 사모펀드 판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사모펀드 관련 노이즈, 이건 사실은 뭐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노이즈 이 부분 좀 걱정은 약간 이 증권 업종에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딱 그 요약을 하자면 뭐 구조 조정이죠. 구조 조정. 뭐 정말 이제 요새 항공 그 업계에 들려온 뉴스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우울한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늘의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통합 말 그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정부의 지원 어떻게 보면 그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곳까지 오늘 무차별적으로 모든 항공업종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놓고 보자면 항공사 출혈 경쟁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대한항공이 사실 아시아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통합을 하겠다 뭐 이런 방식인데요. 두 항공사를 합치게 되면 세계 거의 뭐 10위권 규모의 항공사 만들겠다는 게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혈 경쟁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항공사 말 그대로 오늘 보통은 저희가 피인수되는 항공사는 오르게 되고 업체는 오르게 되고 인수하는 업체는 보통 하락하는 게 어떤 주가의 어떤 저희가 일반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걸 저희가 시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비용 항공사 통합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시아항공 계열사죠. 에어 부산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진에어도 상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뭐 제주항공, 뭐 티웨이항공까지 말 그대로 상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흐름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중복된 노선, 또 저수익 노선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게 되면서 수익성 강화가 기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지만 제주항공, 티웨이항공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떤 그 항공업계의 어떤 그 경쟁 구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독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이 부분도 시장에 필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오늘 사실은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은 저희가 항상 이 시장을 놓고 보자면 정책 모멘텀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같이 강한 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또 항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반도체 내년도 실적에서 기대가 되고요. 증권 이거는 뭐 당장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항공은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업종 다 고루 뭐 아무튼 관심을 가지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증권, 항공 다 이유가 있는 재료가 있는 이 세 개의 업종의 분석과 전략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가실게요.